자, 반갑습니다. 아르테온 입주민분들.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금속공예 그 공방 프로젝트 그 첫 번째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여기 STTV라고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세요. 이 STTV를 검색을 해서 꼭 구독을 눌러주셔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보실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그동안 제가 이제 올려왔던 것들이에요.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쭉 올렸던 것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더 알짜배기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혹은 새롭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새롭게 진행을 해서 더 비전공자들에게 더 쉽게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 프로젝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저번에 알려줬던 인터페이스 세팅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수업을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패치까지는 다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패치가 다 돼 있다라는 가정을 하에 제가 지금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패치가 혹시라도 안 돼 있다 싶으시면은 단톡방에 제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을 먼저 보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도구, 여기 파일에서부터 쭉 가다 보면 여기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를 눌러주셔서 옵션 가져오기를 눌러줍니다. 옵션 가져오기를 눌러오게 되면은 여기 있는 점 3개를 이제 클릭을 하실 건데요. 제가 미리 사전에 받아놓으라고 했던 게 있어요. 저기 이제 제 웹 개인 드라이브에서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받아놓으라고 했던 거 첫 번째예요. 옵션 SB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열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모두 다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모두 선택. 그래서 체크가 다 돼 있으면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초반 인터페이스 세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세팅이 이제 다 끝나신 이제 입주민분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이제 클릭을 하는 거에 앞서서 이제 마우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입주민분들 중에서는 뭐 이제 뭐 그림판이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2D 프로그램들을 조금 다루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요. 아니면 정말로 컴퓨터를 거의 사용을 해보시지 않아서 단순하게 인터넷 웹서핑 정도까지만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마우스 조작법을 제가 먼저 알려드리고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마우스를 보시면요. 아마 요즘 나온 마우스는 딱 요거랑 비슷할 거예요. 왼쪽 클릭하는 버튼, 오른쪽 클릭을 하는 버튼, 그리고 여기 휠이라고 하죠. 이 휠을 써가지고 줌인, 줌아웃, 그러니까 휠을 앞으로 밀 수도 있고 뒤로 당길 수도 있고 또 이 휠 자체를 클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총 버튼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마우스가 일반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마우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3D 프로그램을 다룰 건데요. 보시면은 이 왼쪽이 하는 일과 오른쪽이 하는 일, 그리고 이 팝업 여기 이쪽 휠이 하는 그 역할들이 다 각자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접해 보시는 그런 명령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은 개체 선택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개체를 만들었었을 때 이 개체를 선택을 할 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선택이 안 된 개체는 이렇게 검은색, 선택이 된 개체는 노란색,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개체 선택과 이동을 할 때 이제 클릭을 하는 거는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이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명령어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명령어 선택은 보시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콘들이 있죠. 이게 하나하나의 명령어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직선을 그리고 싶다 싶을 때는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명령어 선택이었고요. 다음에 드래그. 이제 드래그가 있어요. 드래그는 뭐냐?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건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물체를 선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한꺼번에 해주고자 할 때 쓰는 게 이제 드래그고요. 명령어 그리기 이런 게 있는데 명령어 그리기는 말 그대로 명령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릴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줄 때 우클릭이 아닌 좌클릭으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숨겨진 아이콘 보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살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얘네를 꾹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숨겨진 아이콘들이 뜹니다. 요거를 선택을 할 때 그 왼쪽을 선택을 해요. 근데 지금 라이노 5부터는요 여기 화살표가 또 아래 또 따로 떠요. 얘를 눌러도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클릭. 우클릭도 역시 명령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좌클릭도 명령어 선택이 가능한데 우클릭도 명령어 선택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이콘 중에서는 아이콘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저기 보면 회전이 있고 레일 회전이 있죠. 근데 보면은 왼쪽 버튼이 클릭이 돼 있는 게 있고 오른쪽 버튼이 클릭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설명을 다시 보여드리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복사해가지고 요 버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사 이렇게 갖고 와서 보여주자면은 여기 마우스가 이쪽에 검은 부분이 있죠. 여기가 좌클릭을 했었을 때의 명령어 그리고 우클릭을 했었을 때의 명령어예요. 3D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명령어가 많다 보니까 똑같은 명령어에도 회전을 시킬 때가 있고요. 또 다르게 회전을 해야 되는 동그라미 뿐만이 아니라 뭐 타원을 회전시켜야 된달지 네모를 회전시켜야 된달지 할 때는 일반적인 회전이 아니라 레일을 써서 하는 회전을 시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왼쪽을 클릭할 때 오른쪽을 클릭할 때 동일한 아이콘을 클릭을 해도 명령이 다르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클릭도 명령어를 선택할 수가 있다 정도로만 지금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명령어의 재실행 종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수업에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크게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령어 마찬가지 마침도 여기 종료랑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화면 이동을 이제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화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탑을 가지고선 제가 보자면은 나는 이쪽에 더 그 공간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오른쪽에만 공간이 더 많죠. 이럴 때는 좌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 우클릭을 써서 손바닥 모양이 나오면은 이렇게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도 여기도 우클릭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해줄 때 만약에 명령어가 만약에 들어가져 있다.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들어가져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클릭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지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우클릭은 거의 이런 용도로 많이 써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퍼스펙티브 면에서 볼 때, 입체 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위아래 옆으로 다 볼 수 있게도 해주고요. Alt를 누른 다음에 쉬프트를 누른 다음에 죄송해요. 쉬프트를 누른 다음에 얘네를 이동시킬 때는 이런 식으로 이동도 가능해요. 쉬프트를 뗄 때는 이런 식으로 입체를 위아래 면으로 다 볼 수 있게 해주고 쉬프트를 누르면 옆으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Alt를 누르면 주민 줌 확대, 주민 줌 축소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우스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요 쉬프트 그 다음에 컨트롤 Alt는요 제가 나중에 중간중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드래그예요. 제가 아까 이제 드래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드래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 때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할 때랑 달라요. 자, 어떤 식이냐면은요. 탑뷰에서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때 이렇게 쭉 하게 되면은 이 드래그의 선을 보시게 되면은
선이 실선으로 나와 있어요. 그냥 쭉 반듯하게 나와 있어요.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나와 있어요. 그쵸? 이건 뭐냐? 이 실선 안에는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요. 이 실선이 조금이라도 빠져나가게 되면은 선택이 안 돼요.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을 할 때는 얘가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 되는데 이 점선은 걸쳐만 있어도 선택이 돼요.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걸쳐 있으면 선택이 안 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일 때는 걸쳐 있어도 선택이 돼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전체가 다 전체가 다 안에 들어와야지만 선택이 되는 거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일 때는 전체가 다 안 들어가더라도 조금만 선이 걸터 있더라도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우스 활용하는 것을 알아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개념적인 부분이에요. 여기에 있는 요 선, 초록색 선이 이제 Y축, 여기에 있는 요 빨간색 선이 그다음에 X축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3D라고 하더라도 2D 상황에서는 요게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이 초록색 선과 이 빨간색 선이 만나는 요 점을 중심이라고 보고요. 이제 이 눈금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 눈금은 한 눈금당 기본적으로는 밀리미터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센티미터나 인치 같은 걸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처음 건드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밀리미터로 시작을 하니까 저희는 밀리미터로 그냥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주얼리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센티미터나 미터 혹은 이제 다른 인치 같은 걸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칸을 그리드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드 한 칸에 1mm 그리고 그리드 10칸이면 10mm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가 구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수많은 점을 만나서 선으로 만들고 이 선이 또 만나서 면이 되고 이 면이 또 만나서 이제 솔리드가 되는 형식, 넙스 형식을 가지고 3D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명령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죠. 그래가지고 이걸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언제 목걸이, 언제 뭐 귀걸이, 언제 반지를 만들어서 언제 어떻게 실제로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여기에서 다 쓰는 그런 명령어는 자주 쓰는 명령어는 한 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다 펼쳤을 때 이렇게 많은 명령들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서 한번 겁주기식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1주차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바로 2D예요. 2D를 다루려면 선과 그 선을 편집하는 툴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많은 툴들 중에 여기 있는 이 툴들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툴들을 빼면은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고 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크도 있고 그다음에 사각형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밖에 이제 뭐 다각형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편집을 해주는 편집 툴도 있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어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해볼 거는 바로 라인 그리기예요. 라인 중에서도 이제 직선인데요. 여기 보면은 직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이게 뭔 뜻이냐? 이 직선을 쭉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는 방법, 이런 식으로 그리는 방법, 이렇게 저렇게 엄청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거를 이 맨 대표 아이콘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굳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거 하나, 요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즉 나는 직선을 그리고 싶다, 직선으로 뭘 하고 싶다 싶을 때는 얘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고 당연히 얘는 직선 라인이기 때문에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가 L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단축이 됩니다. 라인 앞자 해서 L 해가지고 그 L을 누르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L을 누르면 이렇게 명령어가 뜹니다. 여기에서
라인까지 다 치지 말고 그냥 L만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라인 이제 시작점이라고 하고 끝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직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처음 찍은 점을 이제 시작점,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점들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찍는 점을 끝점이라고 해요. 다 찍은 다음에 명령이 끝났으면 엔터 혹은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은 모든 명령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작점이 이쪽으로 해서 여러 개의 중간점을 거쳐서 끝점이 되는 형태의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여기에 있는 시작점과 여기 있는 끝점이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오픈되어 있는 이제 커브, 그래서 열린 커브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열린 커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시작점에 갖다 댔더니 이렇게 지금 점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뜨고 있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얘는 시작점이 여기인데 끝점도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닫힌 커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닫힌 커브로 그릴 건지 열린 커브로 그릴 건지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네모, 별표, 세모,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제 제가 제 세대 때는 그랑조라는 만화가 있어서 그랑조 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 그랑조 별까지 해서 총 4개를 예제 문제로 이제 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고 이제 이 그린 거를 제가 설명드렸었죠. 처음에 여기에 있는 마이클라우드 가셔가지고 아르테온 공방 프로젝트의 입주민 개인 폴더에다가 본인의 폴더를 만든 후에 본인이 한 거를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네모, 별표, 세모, 요 그랑주별을 그려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그리드 스냅과 개체 스냅이라고 있어요. 이 개체 스냅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이 그리드 스냅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자면 그리드 스냅을 킨 다음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지금 보이신가요? 마우스가 제가 이쪽 가운데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요 그리드에 지금 되어 있죠. 이 그리드 스냅을 켜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그리드 안에서만 이 포인트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줘요. 그렇죠? 이렇게 이 그리드 스냅을 끄게 되면은 어디에도 포인트를 찍을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드 스냅을 켜고 그릴지 끄고 그릴지 이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네모, 세모 요거 다 그려볼게요. 그리드 스냅을 저는 켜고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를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또 세모를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 세모를 한 번 더 그려볼게요. 한 번 더 그리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랑주 별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별은 그리스를 끄고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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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렇게 놓고 하면은 네모, 세모, 별, 그랑주 별을 다 그려봤죠. 입주민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커브, 이제 곡선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커브 툴을 이제 확인해 볼 텐데요. 직선은 일단 지워주기로 하고요. 네, 커브 역시 쭉 클릭해서 보시면은요. 여러 개의 커브들이 있어요. 아, 죄송해요. 이 커브가 아니고 여기죠. 네. 여기 있는 커브를 꾹 누르게 되면은
여러 개의 커브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커브, 두 번째 커브, 그리고 쭉 여러 개의 커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1번과 2번이에요. 근데 이 2번을 제가 많이 쓴다고 하는 이유는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하셨다는 분들이 좀 많이 이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현재 라이노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 바로 요거 첫 번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거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이 첫 번째 거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포인트가 제가 찍은 데에 이 선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포인트와 그 다음 포인트의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게 되면은 얘 포인트를 키게 되면은 찍은 데가 아닌 거기 그 무게 중심에 뭐 있는 좀 더 뒤쪽에 뒤쪽 부분에 지금 자리 배치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본인이 찍은 요 포인트 그 지점에 이렇게 와서 찍히게 돼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여기까지 찍고 포인트를 키게 되면은 이 포인트는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즉, 이 첫 번째 포인트를 찍게 되면은 자기가 찍은 포인트가 아닌 부분에 이렇게 나오게 되지만,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포인트를 키게 되면은 본인이 찍었던 포인트에 그대로 포인트가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 찍은 거를 이제 통해 가지고 포인트를 나중에 키게 되면은 본인들은 분명히 이런 데 찍었지만 나중에 이 포인트를 키게 되면 이 포인트가 위치 이동을 다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제어하기가 첫 번째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두 번째보다 첫 번째가 더 훨씬 더 수월해요. 그래서 첫 번째를 많이 쓰는 이제 추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익힐 때 두 번째 포인트가 아닌 첫 번째 포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곡선을 쭉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켜가지고 이제 변화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이 제어점 커브를 해서 그리드 스냅을 킨 다음에 W를 이렇게 그려볼 겁니다. 이렇게 W를 그려가지고, W를 그려가지고 엔터를 쳐줄 겁니다. 그러면은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얘는 잠금을 할 거고요. 이 포인트를 키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를 할 때는 그리드 스냅을 끈 상태에서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요, 이거랑 똑같이 그리는, 첫 번째 거와 똑같이 그리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돼요. 이게 어떻게 똑같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포인트와 가능한 한 똑같게 포인트를 제어하는 방법을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키보드를 보시면 F10과 F11이 있을 거예요. F10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이 선에 포인트를 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F11은 포인트가 다 이렇게 켜져 있는 거를 F11을 누르면 포인트를 꺼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포인트가 없을 때는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할 땐 전체가 다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근데 포인트를 킨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얘네가 클릭이 안 됩니다. 대신에 이 포인트 하나하나를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제어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렸던 이 선과 최대한 똑같게 한번 맞춰보는 그런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포인트 제어 연습인데 이 연습을 좀 잘 해야지만 그 다음 진도를 나갈 때 별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추 다 맞았으면은 이렇게 이동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슬슬 줌인 줌아웃 해가면서 잡아주면은 조금씩 하다 보면 잡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식으로 해서 최대한 똑같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포인트 11, 포인트 10. 그리드 스냅은 F9예요. F9를 누르면 그리드 스냅이 켜지고 그 F9를 다시 누르면 그리드 스냅이 꺼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이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F12 포인트 켜지는 거, F11이 포인트 꺼지는 거, 이렇게 해서 요 위에 요 잠금은 제가 개체를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잠금 버튼을 눌러주면은 선택이 안 되게끔 되는 거고요. 이 잠금 버튼을 우클릭,
좌클릭하면 잠금, 우클릭하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풀릴 수도 있고요. 마우스를 좌클릭하면 잠그는 거, 우클릭하면 풀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아마 이제 이 포인트 제어하는 게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는 거가 익숙해질 때까지 좀 많이 연습을 아마 해보시는 게 어떠지 않을까. 요 단계까지 아마 쭉 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쭉 진도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까지 다 끝마쳐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설명을 해 보면서 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해왔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진도가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비전공자분들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가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여기 지금 여기까지만 좀 더 해보고 일단은 요번 주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업 커리큘럼은 살짝 제가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한 방향으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직선과 곡선을 다 했으면은 이 직선과 곡선을 조금 더 수정을 하거나 좀 더 예쁘게 꾸며줄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명령어들을 지금 가르쳐 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두 개를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하나는 어, 이렇게 직선인 것을 곡선으로 깎아주는 명령어고요. 이제 하나는 곡선이든 직선을 그렸으면 그거와 똑같은 선을 복사해주는 그런 툴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얘네는 이제 지워주시고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직선을 선택을 해서 그리드 스냅을 켜고 찍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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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네모를 만들었는데 아까 여기 있는 툴이 요 편집 툴인데 이 편집 툴 중에서도 이 첫 번째 커브 필렛이라는 툴을 써보도록 할 거예요. 얘가 그래도 좀 사용성이 좀 있어서 여기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얘를 이용을 해서 이 네모를 원으로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위에 명령어가 떠요. 필렛을 할 첫 번째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오. 저희는 이 커브를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얘는 모서리를 굴린다, 모서리를 동그랗게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반지름이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반지름이 1mm만큼 굴려준다라는 얘기고요. 얘를 원으로 굴리려면은 이 선의 절반인 5mm를 굴려야지만 원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반지름을 숫자 5로 만들어서 엔터를 쳐서 이 반지름 R 값을 5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도 건들지 말고요. 클릭 클릭 두 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변했죠. 이 직선을 가지고 다시 명령어를 선택. 그러면 또 필렛할 첫 번째 커브를 선택을 하래요. 얘는 그대로 또 5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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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명령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클릭 클릭 다시 명령어를 선택해서 클릭 클릭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동그라미를 다 만든 사람은 이번에는 동그라미 말고요. 살짝 여기에 이렇게 굴림이 들어가 있는 네모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커브 필렛을 해서 이번에는 반지름을 한 이 정도로만 잡아 볼게요. 그리고 클릭 클릭 그랬더니 여기가 2m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2mm만큼 지금 굴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도 이렇게 2mm, 2mm가 굴려졌어요. 자, 그러면은 또 커브 필렛 하게 되면 2mm, 2mm, 2mm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선택을 하지도 않았는데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마우스 우클릭을 한번 누르게 되면요. 예전 명령어가 들어가져요. 허공에 대고 우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없어지죠. 허공에 대고 다시 우클릭을 하면 또 다시 생깁니다. 이 우클릭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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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써 명령어 바로 전에 실행됐던 전의 명령어가 실행되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실행시킨 다음에 클릭, 클릭. 실행시켜서 클릭, 클릭. 실행시켜서 클릭, 클릭. 그래서 이렇게 어, 사각형인데 여기에 모서리를 굴린 사각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두 개의 사각형을, 아니, 이 원과 이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이제 들어가 볼 명령어는 이 offset curve라는 간격 띄우기라는 툴이에요. 그래서 라인을 축소시켜서 복사를 해주든 확대시켜서 복사를 해주든 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지우고 어떤 것이냐면은 이렇게 요 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호를 하나 그렸어요. 얘는 꾹 눌러서 여기 세 번째 거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점 클릭해 주시고 두 번째 점 클릭해 주시면 쭉 이렇게 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각이 되게끔 당긴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홀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해줄 거냐? 여기 두 번째 줄이죠. 첫 번째 줄이 아니라 두 번째 줄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얘를 꾹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커브 간격 띄우기라는 툴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쭉 해주는 거예요. 이 명령어를 눌러줄 때는 간격을 띄우고자 하는 선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커브 간격 띄우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죠? 거리가 지금 2mm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얘를 1로 바꾸겠습니다. 숫자 1을 누른 다음에 엔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 1을 누르게 되고 지금 보시면 영상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선이 저 아랫부분 포인트가 있는 점까지는 검은색인데 그 다음부터는 하얀색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 검은색 지점까지만 선을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클릭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선이 하나 복사가 됐죠. 얘를 또 반대로 선택을 한 다음에 아래로 하게 되면은 아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떠요. 그쵸? 클릭. 그래서 아래로 만들어졌죠. 또 클릭. 잡고 클릭. 하게 해서 이렇게 무지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얘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무지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 두 개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렇게 두 개의 무지개를 요 커브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두 개의 무지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까지 이제 해볼 툴은 이 리빌드라는 커브 재생성이라는 툴이에요. 얘는 커브의 포인트 수를 조정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인트 수가 뭐냐면요. 이 직선을 제가 이렇게 그렸을 때요. 이 직선은 총 커브 포인트 총 4개로 만들어진 선이라고 칭하거든요. 라이노에서는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는요. 커브 재생성을 해서 점의 개수를 5개로 만들게 되면은요. 이렇게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늘어나요. 얘를 또 이용을 해서 11개로 바꾸게 되면은 커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재생성, 커브의 포인트를 재생성해주는 그런 툴이 바로 이 커브 재생성. 사람이 망치 치는 것 같이 생겼다고 해서 망치 툴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커브 재생성 툴이 제가 요번에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툴이에요. 자, 요거를 해가지고 보여줄 건데 이 커브 재생성이라는 툴은요. 자, 원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게 원이고요. 이 원은요.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첫 번째 툴이에요. 그래서 이 원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0에서부터 쭉 올려줘서 반지름에 맞춰서 이쪽 위로 쭉 올리면 올라간 만큼 아래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원이기 때문에 이 원툴에서는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커브 재생성을 키게 되면은요. 점의 개수를 바꿔줄 수가 있고요. 아까 직선이기 때문에 차수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 차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 차수의 숫자가 1이나 2는 직선을 의미를 하고요. 3부터는 곡선을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1 혹은 2로 만들어 놓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포인트 다시 켜가지고 이걸 보시면은 이 차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가장 많이 아셔야 될 거는 이 점의 개수를 바꿔줄 수 있다. 이 포인트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점의 개수를 저희는 12개 그리고 차수는 3개로 바꿔보겠습니다. 확인. 자, 원래 원을 하나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갓 만들어진 이 원, 포인트 F10을 눌러서 키면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가 만들어지고요. 저희가 만든 걸 포인트를 키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바뀌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수랑 포인트가 바뀌어진 개념이기 때문에요. 12에 3으로 바꿔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포인트를 수정을 해줄 때도 차이가 납니다. 얘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표주방 모양의 포인트가 수정이 되는데 얘를 가지고 포인트를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물방울 형식의 수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이 커브 재생성에 대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커브 재생성은 잘 쓰긴 하는데 이 개념을 조금 더 알고 이제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이런 툴들이 있다라고 맛배기로 보여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냥 이 정도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커브 변형 툴에서는 이렇게가 여기에 있는 간격 띄우기, 여기에 있는 커브 필렛, 여기에 있는 커브 재생성 정도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안 쓰느냐? 그게 아니고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런 것들만 일단 먼저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브 재생성이 있다. 이 커브를 변형하는 툴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기까지 쭉 연습을 한 다음에 연습한 거를 올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그걸 보시고 어려워 하시는구나. 많이 따라올 수가 있구나. 아니다. 적당하구나. 이런 걸 제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본인들이 한 것들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음 주에 같이 하나씩 그리면서 설명을 해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마 이제 처음 접해본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접해봐가지고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이번 주만 잘 힘을 내서 하게 돼서 그 개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다라면 그 다음 수업부터는 정말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조금 화이팅 해보시고 수업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끝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 만드는 그런 그날까지 파이팅 해서 쭉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